전설의 고향, 경주가 잠기는 꿈을 사고 훗날 왕비가 된 문희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김씨 집안의 막내딸 김문희입니다. 하나, 문희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언니 보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산에 올라 오줌을 누웠더니 그 오줌에 경주가 한가득 잠기는 꿈이었죠. 잠에서 깬 보이는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문희는 언니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말했어요. 언니, 내가 그 꿈 살게. 뭐 줄 건데? 그 이쁜 치마 어때? 좋지. 합의를 끝낸 두 자매. 보이는 어젯밤 꿈을 너한테 준다 외치며 꿈을 건네는 신용을 하고, 문희는 치마폭을 펼치며 꿈을 받는 신용을 함으로써 거래를 마쳤습니다. 둘. 그로부터 며칠 뒤, 집 앞에서 놀고 온다던 오빠 유신이 친구 춘추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 차고 놀다가 유신이 춘추의 옷을 망가뜨려서 우리 집에서 고치고 가라고 데려왔대요. 보이야, 오빠 친구 옷 좀 고쳐주라. 아니, 오빠, 그건 좀. 보이는 거부했습니다. 문희야, 혹시 가능함? 그러지 뭐. 문희는 술하겠죠. 문희는 바느질을 하고, 춘추는 문희를 바라보고, 문희는 고친 옷을 춘추에게 건네고, 춘추는 문희를 바라보고, 그러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셋. 사랑으로 가득한 문희와 춘추 커플에게 결혼도 하기 전 아이가 생겼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오빠 유신. 우선 동생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을 했다고? 다음으로는 온 나라에 동생을 불태우겠다고 소문을 냈죠. 그러고는 선덕왕이 남산으로 가는 타이밍에 맞추어 마당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지폈습니다. 선덕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느닷없이 웬 연기죠? 요새 유신이 여동생을 불태운다 하더니 진짜 불을 지폈나 봅니다. 네? 동생을 왜 불태워요? 아니 그게 그 남편도 아직 없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혹시 누구랑 사귀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신하들 사이에 얼굴이 온통 붉게 변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춘추였죠. 선덕왕이 춘추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알만하네요. 얼른 가서 구해주고 와요. 춘추는 허겁지겁 달려가 불을 끄도록 했죠. 이렇게 우당탕탕 사건이 있은 끝에 문희는 춘추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야기 더 들여다보기. 이 이야기는 경주를 배경으로 한 신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첫 번째 장면. 이야기의 첫 장면에서 문희는 언니 보이에게 치마를 주고 꿈을 사는데요. 보이가 꾼 꿈의 배경이 되는 산은 경주 시내의 서쪽에 있는 선도산입니다. 선도산은 산 아래쪽에 거대한 등이 쭉 늘어져 있어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띄죠. 높이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직접 올라보면 제법 가파른 산인데요. 정상 가까이 오르면 암벽에 조각한 커다란 불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들로부터 조금 더 이동하면 선도산의 성모를 모시는 사당인 성모사에 흔적이 남은 곳에 세운 유허비가 서 있고, 그 앞으로 경주 시내가 훤히 보이죠. 대릉원, 월성, 오릉 등 넓은 면적을 지닌
역사 유적들도 이곳에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보이의 꿈을 다시 되짚어 볼까요? 서쪽에 있는 산에 올라 오줌을 누웠더니 그 오줌에 경주가 한가득 잠기는 꿈이었죠. 이 넓은 경주가 다 잠기었다니 정말 스케일이 큰 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치마를 주며 산 걸 보면 옛사람들은 꽤나 꿈을 중요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에서는 문희의 오빠 김유신이 등장하고 김유신의 친구 김춘추가 등장합니다. 김춘추는 태종무열왕이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데요. 김유신과 김춘추 둘 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대단한 인물들이죠. 김유신은 공놀이를 하다 망가진 옷을 고치는 걸 핑계로 자신의 여동생과 김춘추가 안면을 트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언니 보이 대신 동생 문희가 옷을 고치며 춘추와 인연이 생기죠. 앞서 첫 번째 장면에서 선도산을 살펴보았죠. 선도산 아래쪽에 있던 여러 능 중 가장 앞쪽에 있는 능이 김춘추가 묻힌 무열왕릉입니다. 경주의 왕릉 중 상당수는 실제로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무열왕릉은 앞에 태종 무열대왕 집이라 적힌 비석이 남아있어 김춘추의 능임이 확실해요. 보이의 꿈에 선도산이 등장하고 보이의 꿈을 산 문희는 김춘추와 이어지고 김춘추가 훗날 선도산 아래 묻힌 것을 보면 선도산 일대는 김춘추와 연관이 깊은 장소인 듯합니다. 그리고 유신과 춘추가 공놀이를 하고 문희가 바느질을 하는 두 번째 장면의 배경은 문희, 보이, 유신이 사는 김씨 일가의 집인데요. 김유신 집안이 살던 터로 추정되는 곳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니 사적 경주 제매정과 그 인근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제매정은 우물의 이름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우물이 놓여 있고 그 안쪽에 물도 가득 고여 있습니다. 우물 옆 건물 안에는 고종 때 만든 비석이 하나 있는데 김유신이 살던 곳임을 알리기 위해 세운 것이에요. 우물의 이름을 따서 이 집은 제매정댁이라 불리었고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제매정댁은 김유신 가문의 종갓집이었습니다. 이야기 속 문희, 보희, 유신이 살던 곳이 이곳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니 참 흥미로워요.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춘추가 문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음에도 결혼은커녕 문희의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장면은 삼국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만 등장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바느질을 계기로 문희와 춘추가 인연이 닿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혼인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반면 삼국유사에서는 일이 점점 커집니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유신이 집 마당에서 불을 지피고 온 경주가 떠들썩해지도록 소동을 벌이죠. 그리고 이 소동은 경주 남산으로 향하던 선덕왕의 눈에도 들어옵니다. 신라의 왕족이 살던 곳은 제매정으로부터 동쪽 머지않은 곳에 위치한 경주 월성인데요. 선덕왕은 월성에서 출발해 월성 남쪽에 흐르는 남천을 건너 남산 어딘가로 향하던 중 제매정댁에서 피어오른 연기를 보았을 듯합니다. 세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선덕왕은 우리에게 덕만이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 선덕여왕이에요. 다만 이때에는 왕의 신분이 아니었는데요. 이 당시 문희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미래의 문무왕이고요. 문무왕의 행적이 담긴 문무왕릉비의 기록을 참고하면 문무왕이 태어난 때는
626년이며 이때는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의 재위 기간입니다. 때문에 이야기 속에 선덕왕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직 덕만 공주이던 시절이죠. 덕만은 지금 소동의 원인이 춘추인 것을 깨닫고 당장 가서 말리라고 하는데요. 덕만이 춘추의 이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춘추는 가족에게도 문희와의 연애를 밝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 사건 이후 문희와 춘추는 정식으로 결혼해 아들딸 여럿 두며 잘 살았고 654년 춘추가 왕위에 오르며 문희는 왕비가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아주 허구인지 실화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문희와 춘추가 서로 좋아했지만 결혼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유신과 덕만의 도움으로 결혼에 성공하였다 정도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니에게 좋은 꿈을 산 후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나고 시끌벅적한 사건 끝에 결혼에 성공해 훗날 왕비가 된 문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경주에 놀러가면 선도상과 무열왕릉과 제매정과 월성을 구경하며 문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그 이야기의 배경도 되짚어보는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